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환타TV입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잘 몰라요. 비상계엄을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몰라. 이게 뭔지. 그리고 탄핵소추 때 발의할 때에도 두 건이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좀 이렇게 나이 좀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다 보니 과연 이게 뭔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비상계엄이 뭔지 이런 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더라고요. 자, 비상계엄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알려줘라고 했더니 국가 안정을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위해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제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통제력을 강화한다. 이게 비상계엄이래요. 경비계엄은 이제 좀 덜 심각할 때,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또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강력한 통제권이 부여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군인 동원해서 군사력으로 통제한다 이 얘기인데 전쟁, 내란,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거죠. 뭐 어디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지역이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내란은 나라 대 나라구나. 나라 대 나라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내란은 뭐 갑자기 어느 도시에서 막 아니면 어떤 인물들이 아니면 어떤 세력들이 막 탱크 끌고 와가지고 난리쳤다 막 이런 거. 그리고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극단적인 상황 나라가 너무 위태로워. 막 아주 큰일 났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일단 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으니까, 참, 맞나 싶은데,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게 제한이 되나 보면, 일단, 언론이 안 돼요. 시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말하지 마. 이런 겁니다. 영상 찍어서 하지 마. 뭐 시위하지 마. 니네 시위대 꾸미지 마. 뭐 이런 거고요. 주거의 자유. 그러니까 군이나 법원에 영장 없이 정부가 군사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법원에 영장 없이 가택 수사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냥 가서 수색하고 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포. 난 이게 제일 무서웠어. 솔직히. 비상계엄 선포된 때 뭔가 자유가 박탈당한다고 했는데 기본권 이거 자체를 사실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체포구금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법적 보장이 제한돼 뭐 그 미란다 고지나 뭐 이런 거 안 해? 변호사 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일단 갔다가 가도.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네.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 개인이 뭐 통신이 감시나 차단될 수 있다. 이게 참 이 3, 4번 어마무시하죠. 네.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이 그냥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누가 막 너한테 내가 너 때릴 거야? 뭐 이렇게만 해도 무서무시할 텐데 그냥 체포할 수 있고 감시당하고 차단당한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더해받는 건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개인 재산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건 그냥 갖다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상계엄 시 제한되는 기본권이고요. 그리고 탄핵 소출은 어떻게 하는 거야? 탄핵을 좀 설명을 해줘. 이렇게 했는데 뭐 3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리고 뭐 과반 이상의 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나중에
재판관 중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을 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탄핵이 되면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써니전자가 움직였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탄핵 사례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과연 이 비상계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외국인 투자 동향은 어떤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막 전쟁 나고 막 그래봐요. 막 그 안에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타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쵸?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산업으로는 이제 군대에 대한 게 이제 많이 이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군수 방위 산업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활동 제한이 되니까 매출 들어서 이제 이 산업군이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외화도 유출되고 선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졌던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적인 상황에서 많이 투자 초대를 하고 있죠. 항생 같은 경우는 좀 이제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주 빠르게 해결했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선동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마다 누구 뭐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챗GPT가 다 옳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정의를 내리면 국토를 참절, 국헌은 문란, 그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내란의 행동이나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그러니까 내란 선동을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비상계, 그러니까 난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고, 이 이렇게 뭔가 헌법 파괴이냐, 근데 여기 예가 들어 있는데, 계엄을 빌미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엄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이제 해체하는 거죠. 이런 게 내란 선동죄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를 들어주네요, 챗GPT가. 그리고 물리적 강압적 소폭력적 수단, 다행입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어쩌면 이제 자식들, 손자들, 아니면 이제 조카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군인을,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한민족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히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이 나왔다는 게, 쏜 군인도 얼마나 난리가 날 거야. 마음이 아프겠지. 엄청난 PTSD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그냥 챗GPT한테 물어본 챗GPT가 답을 해준 비상계엄, 제한되는 기본권, 탄핵 수출, 그리고 외국인 투자 동향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내란 선동죄가 뭔가, 이렇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